안녕하십니까. 3월 29일 박근혜 대통령님 옥중투쟁 1095일째, 그리고 총선을 17일째 앞두고 있는 오늘 우리공화당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우리공화당 대변인 안현정입니다. 이번 주 뉴스를 간추려 드리겠습니다. 3월 28일 어제는 우리공화당에 많은 행사가 있었습니다. 먼저 오전 11시에는 제21대 국회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와 선거위원회 임명장 수여가 있었고, 이어 오후 2시에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우리공화당 출정식이 있었습니다. 3월 26일에는 우리공화당 제주도당에서 조원진 대표를 협박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3월 27일 저녁에는 지역구 및 비례대표 후보 최종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또 3월 23일 오전 10시에는 우리공화당 당사 대회의실에서 통합연석회의가 있었습니다. 먼저 3월 27일에 우리공화당은 지역구 후보 42명, 비례대표 후보 15명이 최종 등록이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공화당은 투표용지에서 지역구, 비례대표 모두 기호 7번을 부여받았습니다. 기호 7번을 잘 기억하시고 투표용지에 정확히 7번을 찍어 주십시오. 3월 28일 오후 2시에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우리공화당 출정식이 있었습니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서청원, 허평환 선대위 공동위원장님이 참석하셨고, 각 시도당 위원장님과 각 지역 선대위 대표님들, 지역구 출마자, 비례대표 후보자들이 참석했습니다. 힘내자 자유시민, 끝내자 종북좌파, 살리자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으로 15% 이상 득표하여 20석 이상 의석을 이루어내자는 목표로 시작하였습니다. 먼저 조원진 대표님 없는 정치인들을 신성한 대한민국 국회에서 몰아내어야 한다. 좌파 독재 정권이 장기 집권을 통해 사회주의 공산화를 하려고 하지만 우리공화당이 살아있는 한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4.15 총선을 통해서 반드시 보여주겠다 하였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도입한 이승만 대통령, 부국 강병의 나라로 만들어주신 주시며 반공을 왜 해야 하는지 알려주신 박정희 대통령, 자유통일의 박근혜 대통령의 정신을 그대로 받은 그야말로 우리공화당은 자유우파 정당이다. 자유우파의 가치를 가지고 종북주사파 정권과 전면 승부할 수 있는 유일한 당이 우리공화당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태극기 혁명, 녹색혁명으로 반드시 승리하자. 기호 7번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는 말로 출정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어서 우리공화당 상임 고문이자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서청원 위원장은 격려사에서 용기를 갖고 투쟁하지 않는 사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우리공화당이 이제 투쟁과 용기의 결실을 맺을 때이다. 우리공화당의 애국심으로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문재인 좌파 정권을 종식할 것이라며 격려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전 기무사령관 장관이시며 우리공화당 공동 선대위원장 허평환 위원장님의 결의사가 이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의 안보가 무너지고 한미동맹이 해체되고 국권이 와해되고 무너지는 대한민국 체제에서 우리공화당은 광장에서 마음으로 싸워왔다. 4.15 총선에서 42명의 지역구 후보와 15명의 비례대표 후보를 내었다. 15% 이상 지지를 받아서 20명 이상의 국회의원을 배출해내어서
원내 교섭단체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다. 4.15가 지나면 자유대한민국이 지켜질 수 있느냐 아니냐가 판가름 날 것이다. 이번에 반드시 주사파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반드시 구출하고 복권시키는 한민호 우리공화당 전략기획본부장이 4.15 총선을 통해 대한민국의 유일한 자유보수 정당이 썩은 좌파, 가짜 우파를 몰아내고 자유대한민국을 탄탄대로 위에 올려놓겠다. 자유보수 애국우파의 가치를 반드시 돌려놓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비례대표 3번 후보인 인지연 우리공화당 수석대변인은 4.15 총선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의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죽임을 당하느냐 살아남느냐의 문제이다. 우리공화당을 중심으로 태극기 깃발로 위대한 승리를 이루어낼 것이다. 전쟁에서 마지막 순간은 매우 중요하다. 한치의 안일함도 허용하지 않겠다며 결의를 다졌습니다. 이어서 우리공화당 청년 후보들의 결의문 낭독이 있었습니다. 신민호 지역구 후보와 최혜림 비례대표 후보가 낭독을 했습니다. 21대 총선에 임하는 결의 6가지를 언급했습니다. 첫 번째, 박근혜 대통령님의 불법 탄핵과 탄핵 무효를 반드시 총선에서 승리하여 무죄를 관철시키겠다. 두 번째, 우리공화당은 보수 우파의 정통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를 지키기 위하여 만들어진 당이다. 승리하여 반드시 자유대한민국으로서의 가치와 정체성을 지키겠다. 세 번째, 입법, 사법, 행정의 언론에 권력을 독재한 문재인 정권에 싸울 수 있는 유일한 정권이다. 승리하여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좌파 정권을 퇴진시키고 건강한 국가관을 수호하겠다. 네 번째, 새마을 정신으로 녹색 돌풍을 일으켜 제2의 새마을 정신으로 구국하겠다. 다섯 번째, 우리공화당은 아스팔트 전사들이다. 강인한 투쟁력으로 승리하여 내로남불의 전형인 문재인 주사파 정권을 무너뜨리겠다. 여섯 번째,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미랄이 되겠다. 이승만, 박정희, 박근혜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정통 보수 우파의 적통으로 우뚝 서서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내겠다며 결의를 다졌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출정식 사전에는 오전 11시 제21대 국회 선거대책위원회 전체 회의와 임명장 수여식이 연달아 진행되었습니다. 조원진 선대위 공동대표는 먼저 최고위원회에서 당헌이 전면 개편이 됨을 선언하였습니다. 자유통일당 당헌과 중복되는 것이 있어서 개정하였음을 발표하였습니다. 또 선대위 명단 발표를 하였습니다. 내용은 우리공화당 공식 카페와 우리공화당 라이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월 26일 뉴스입니다. 3월 26일 오전 9시 10분경에 한 괴한이 우리공화당 제주도당 문대탄 예비후보 사무실에 조원진 대표에 대한 협박 쪽지를 붙여놓고 식칼을 꽂아놓은 채 도주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제주 서부경찰서와 과학수사팀, 제주상관위에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괴한은 우리나라의 애국당 조원진 대표 정신 차려라. 되질래. 제주에서 깝죽하지 말고 떠나라. 너네 애국당이라는 내용이 적힌 쪽지와 식칼을 우리공화당 간판에 꽂아놓고 도주한 것입니다.
우리 공화당은 이 사건을 엄중하게 보고 철저한 검찰 수사를 요청한 상태이고 3월 27일에는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결과에 따라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성명서 내용에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헌법에 위배될 정도로 우리를 탄압하고 있으니 제주도당 사무실에서까지 이런 사건이 생긴 것이라며 우리 공화당에 대한 정권 차원의 조직적인 야당 탄압이 지속되어 왔음을 밝혔습니다. 이에 칼과 협박 메시지로 조원진 대표를 위협한 사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결과에 따라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 했습니다. 이어서 3월 23일 오전 10시 우리공화당 당사 대회의실에서 있었던 통합 연석 회의에 대한 내용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원진 대표의 발언으로 회의를 시작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국민들이 선거에 매몰되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자유우파 국민만이라도 손을 놓고 있으면 안 된다. 박 대통령의 옥중투쟁이 언젠가 국가를 살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공화당은 박 대통령의 메시지를 지지했고 어제까지도 미래통합당과 연대, 연합, 통합, 조건 없는 대화를 하자고 제안을 했다. 그러나 황교안 대표는 만나자는 제안조차 하지 않고 우리를 단절시키고 있다. 이제 결과에 대해 미래통합당이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처음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해왔다. 우리 공화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우파를 분열시키려는 좌파 독재자들의 음모라고 처음부터 얘기했었다. 이를 꼼수로 대응하는 바람에 자유우파가 괴멸하고 있다. 불법은 정의와 합법으로 싸워야지 꼼수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밝힌다. 세 번째로는 나는 내 개인의 국회 진출을 위해 아스팔트 위에서 4번의 겨울을 같이 맞은 동지를 버릴 수가 없었다. 김문수 대표와 나의 차이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인식의 차이였다. 합당과 탈당 과정에서 우리 공화당 당원들에게 대표로서 매우 미안하다. 당대표직을 내려놓겠다는 의사를 최고위원회에 밝혔었다. 그러나 우리의 흐름이 여기서 끊어지면 김문수 대표와 큰 차이가 없다는 만류에 자리를 지키기로 하였다고 했습니다. 우리 미래세대가 사회주의 체제에서 살게 될 절박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럼에도 비겁한 사람을 보수라 자청하니 앞으로 누가 어느 정당이 문재인 좌파 정권과 싸우겠는가? 우리 공화당은 권력을 잡기 위해 만든 정당이 아니다. 후보가 수십 명이 되어도 불법 탄핵, 문재인의 사회주의를 알리기 위해 총선을 투쟁의 일환으로 생각하고 싸우고 있다. 우리가 무너지면 목숨 걸고 싸운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없어진다. 불법 탄핵이 분명한데 그것을 말하는 정당이 없어지고 있다. 국민들은 선택해야 한다. 좌파 정권 하에 살 것인가? 우리 공화당을 선택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속에서 살 것인가? 우리가 선택하는 길은 우리 가치를 지키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허평환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역 후보자 심사위원자로서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여러 어려운 가운데 정책, 가치 구현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 당에 신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공천이 확정된 분들에게는 축하드린다. 현직 국회의원들보다 역량과 능력, 도덕성 등 모든 면에서 모자람이 없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김문수 대표의 사퇴에 실망이 큼을 밝혔습니다. 김문수 대표가 우리 당으로 올 때 정광훈 목사 측 인사들은 모두 빠져 있었다. 지분도 1대1로 하기로 했었다. 그런데 자금이나 지지력이나 볼 때 우리가 훨씬 우세한 편이었다. 가치가 안 맞다고 하는데 나는 우리 당에서 홍문종이 사퇴하고 김문수가 사퇴하는 것을 다 지켜보았다. 모두가 다 거짓이다. 개인 욕심 때문이었다. 김문수 지사 측근들이 김문수를 대통령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공공연히 말하고 다녔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황교안 대표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지도자 중에 가장 나쁘다.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문재인 정부를 들어서게 한 것이 황교안 대표이다. 하지만 당대표로서 지지하고 인정했고 한 번도 비방했던 적이 없었다. 그 사람이라도 보수 우파가 승리하기를 바랬기 때문이다. 그런데 당명에 가치를 버리고 비례정당을 만들어서 보수를 분열시키고 말았다. 그리하여 이제 우리가 후보를 내세우고 따로 갈 수밖에 없었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선 이주천 최고위원이 두 가지를 발언을 이었습니다. 먼저 우리공화당은 역사적인 일을 해낸 당이다. 광화문 광장이 언제 어떻게 이렇게 깨끗해졌는가? 우리공화당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태극기 세력을 어떻게 하면 공고히 할까만 고민해왔다. 우리공화당이 광화문을 대청소한 것이다. 그동안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일이다. 100석 넘는 미래통합당도 하지 못했던 일을 조원진 대표가 해낸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래한국당에 대한 꼼수를 비판하였습니다. 미래한국당은 꼼수당이다.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여당이 따라하게 했다. 반드시 우리가 표로 심판을 해야 한다. 올바른 선택으로 나라를 정상화시켜 주시기를 국민 여러분들께 간곡히 당부드린다 하였습니다. 이어서는 한상수 최고위원이 다음과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이번 김문수 대표가 탈당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이전에 홍문종, 김문수 대표가 다 탈당을 하였는데 우리 당이 맷집이 상당히 세다는 것을 다시금 알게 되었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 속성을 알아간다. 그 속에 우리가 단련되어 가고 있다. 우리공화당 소속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다. 이제 미래통합당은 회색 정당, 기회주의 정당이 되었다. 더불어민주당과 같이 심판하고 우파 바로 세우기를 해야 한다 강조하였습니다. 이어서는 박태고 최고위원이 김문수 대표가 우리 당을 탈당한 후에 가치 얘기를 자꾸 언급을 하는데 우리공화당만큼 가치가 당당하고 확고한 당이 어디에 있는가? 선거를 치르는 방법과 차이를 보고 가치를 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 언론에 우리 당에 대한 언급은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한다 하였습니다. 이어서 박근영 청년 최고위원은 당원 한 명이 죄송합니다. 한근형 청년 최고위원이 발언을 했습니다. 한근형 청년 최고위원은 최근 당원 한 명이 어제 연락이 와서 지역구 후보는 사퇴를 시켜야 하는 것이 아니냐 했다. 우리가 사퇴를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탄핵 역적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을 한다. 우리가 당선권이 눈에 보여서 이런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불법 탄핵을 막기 위해서이다. 가치와 정의를 존립시키기 위해서 투쟁을 하는 것이다. 순국선열들이 죽을 자리를 알고도 뛰어들었던 역사와도 같다. 우리가 바로 그런 태세인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어서는 박승부 최고위원이 국회에서 국회의원 47명이 주한미군을 철수하라고 서명을 했다. 이들이 평택 주한미군 앞에서
양키, 고, 홈이라며 외치고 있다. 연방제의 주범은 여당이고 공범은 야당이다. 그리고 김문수 대표가 정규제 TV에 나와서 우리공화당을 폄훼하는 것을 보았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싸움에서도 양쪽 말을 다 들어보아야 한다고 했다. 사실과 다른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라며 김문수 대표의 탈당 이후 행보에 대해 불편함을 표했습니다. 그리고 통합연석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조원진 대표는 태극기 집회에 나왔던 분들이 자원봉사 체제로 나와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당부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의가 끝날 무렵에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습니다. 시도당 위원장 대표들이 조원진 대표에게 출마를 포기하시고 비례대표 선순위에 배정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조원진 대표는 극구 사양하였습니다. 뜻만 받겠다고 간곡히 전달하였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에도 2차례에 걸쳐 뜻만 받겠다며 시도당 위원장들의 의사를 끝까지 거절하였습니다. 이상 이번 주 주요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뉴스를 마무리하면서 지난 3월 26일에 국회 소통관에서 우리공화당 인지연 수석 대변인의 논평 내용 중 일부를 되새기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석 대변인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 대한민국을 지키겠습니다. 북진 자유통일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는 주제의 논평 중에 이승만 건국 대통령에 대해 다음과 같은 언급을 하였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훌륭하기 그지없는 아버지를 두고서도 아버지를 잘못 알고 아버지를 외면하며 노여워하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자식과 같다. 일부 국민들의 역사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어긋난 국가관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했던 부분이 매우 인상적이고 역시 안타까움이 컸습니다. 이번 4.15 총선에서 15% 이상 득표를 하고 20석 이상 의석을 반드시 쟁취해서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정신, 박정희 부국 대통령의 정신, 박근혜 대통령의 자유 정신을 다시 일으켜 주사파 정권에 물든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찾도록 합시다. 지역구, 비례대표 모두 기호 7번 우리공화당입니다. 감사합니다. 찬 우리공화당 승리의 함성을 함께 외쳐라. 찬란한 대한민국, 빛나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구출하자. 모여라 손에 손잡고 외쳐라. 네, 안녕하세요. 우리공화당 라이브입니다.
제가 할 때는 또 잡음이 안 생기네요. 오늘 조금 더 여러분들께 업그레이드된 환경의 방송을 계속 얘기하니까 들리네요. 조금 더 보완된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좀 찾아뵈려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촬영을 했는데 이게 마이크 다른 부분은 다 괜찮았는데 마이크 부분이 좀 많이 지직거려서 해당 부분을 조금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테스트할 때는 이런 문제점이 없었는데 방송을 또 실제로 돌입을 하게 되니까 이럴 때는 또 이런 문제점이 발생을 하네요. 오늘 방송은 불과 몇 시간 전에 있었던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의 4.15 총선 출정사 영상을 보내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분량이기보다는 지금 제가 새로운 장비들을 장착을 해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HDMI 선의 문제인지 아니면 인코더의 문제인지 배터리를 꽂아서 문제인지 좀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을 수가 있어서 하나하나 조금 점검해보고 다음번에는 좀 더 개선된 환경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조원진 대표님의 출정사 영상 보시면서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오늘도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공화당 뉴스를 찾아와서 함께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공화당 라이브였습니다. 우리공화당 4.15 총선 출정사를 발표하겠습니다. 제가 대구의 지역구라서 좀 일찍 발표합니다. 우리공화당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은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할 수가 있습니다. 4.15 4월 15일이 우리공화당의 선거혁명의 성공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이 하루빨리 치유되어 국민들이 다시 일상을 되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국민의 생명이 최우선입니다. 우리 공화당은 국민의 생명 보호와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도 묵묵히 고통을 이겨내고 있는 대구를 비롯한 전국 국민들의 성숙한 국민의식으로서 우리는 반드시 중국 폐렴을 이길 것입니다. 이번 감염 재앙으로 갑작스럽게 목숨을 잃은 국민들과 유가족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이번 중국 폐렴 재앙을 진압하기 위해서 헌신적으로 지금도 목숨 걸고 투쟁해 주시는 의사분들과 간호사분들, 자원봉사분들의 희생과 헌신에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대구 경북 시도민들의 애국심에 최고의 존경을 표합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분합니다. 국민의 생명 앞에서 어떤 정략적 이해관계도 내세워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선거를 앞두고 정치 계산이나 일삼는 정치꾼들이 나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과 우리 공화당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은 조기의 원천 차단 조치도 없이 안일하게 대처해버렸습니다. 오히려 국민의 불찰로 지금은 돌리고 있습니다. 중국과 정부의 책임을 회피했으며 여당은 중국 대신 대구를 차단하겠다는 막말까지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국민들은 이렇게 비겁하고 오만한 파렴치한 작태에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생 파탄에 이어 감염 재앙까지 겹치자 국민들은 지칠 대로 지쳐 이제는 삶의 현장마저 잃고 있습니다.
여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책임 회피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렇게 비겁하고 오만한 화려치한 작태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지칠 대로 지쳐버린 국민들은 삶의 희망은 그마저 잃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국민들께서 대한민국의 회생의 유일한 방법이고 우리 국민들은 이 길을 택할 겁니다. 국민 여러분이 대한민국 회생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국민이 사는 길은 좌파 독재를 종식시키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으로 다시 바로 서는 것뿐입니다. 무능하고 위선적이며 독선적인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망쳐놓은 대한민국과 파탄난 민생을 다시 살려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더 이상 지체하면 회복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좌파 독재 정권에 이어 좌파 독식 국회로 좌파 국가를 만들겠다는 치명적인 체제 전복 업무를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이번 국회의원 총선거가 대한민국을 살릴 기회입니다. 지금의 미래통합당으로는 좌파 독식, 좌파 독재 국회에서 국민을 위해 아무것도 쟁취할 수가 없습니다. 4+1이라는 회개한 좌파 연합의 국회 폭거에 당해 무기력하게 패퇴한 것처럼 또다시 그들은 좌파 독재에 끌려다니게 될 것입니다. 덜컥 협상을 합의하고 막지도 못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금 정치판을 완전히 아수라장으로 망쳐놓고 자리싸움으로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했던 그 정당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불법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꼼수로 막아서는 안 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모든 전문가들이 우리 공화당에 유리하다 했지만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예측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극 반대했습니다. 그렇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좋다고 하던 그 정당들의 지금의 모습은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사법부를 무력화하고 국민을 통제하고 공포로 몰아갈 공수처법도 결국 맞지 못해 앞으로 일어날 피해는 국민들의 상상을 넘어설 것입니다. 이것이 좌파 독재입니다. 좌파 독재 사회주의로 가는 첫걸음이 바로 공수처입니다. 국회의원 수만 많은 기득권 정당들이 국회에 산 것은 바로 국민을 빼봅니다. 기득권 정당들한테는 국민들이 없었습니다. 국민들의 건강도 없었고 국민의 권리도 없었고 국민의 의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대한민국을 다시 바로 접으려고 우리는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4번의 겨울 동안 5사람이 저항하지 않고 태극기만 들은 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경찰의 공권력에 의한 살인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법 통과되는 날 우리 동지 한 분이 분신 자살을 했습니다. 지금도 20여 명이 감옥 가 있고 200여 명이 다쳤습니다. 우리는 그 처절한 투쟁을 했습니다. 왜 우리 공화당이 3년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국민들한테 외치고 절규했습니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공기와 같이 그냥 있었던 날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지키지 않으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없어집니다. 우리의 아들, 딸과 손자, 손녀에 우리의 미래 세대에게 우리는 물려줘야 할 큰 유산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강한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입니다. 우리의 역사적 책무를 우리 공화당은 하려고 몸부림쳤던 겁니다.
우리는 그 몸부는 그 전류가 한 명의 국민이 알아주기를 바랬습니다. 거짓과 조작으로 모함받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불법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제기되었던 많은 의혹들은 모두 거짓으로 판명났습니다. 우리 국민이 선택하고 지켜온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와 헌법 가치를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지키려고 수호했던 분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탄핵 무효가 자유민주주의 구출의 시작이라는 신념으로 우리 공화당은 지난 4번의 겨울을 지나며 지금까지 투쟁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국민을 위해 목숨 걸고 폭주하는 문재인 좌파 독재 위선 집단과 맞서 싸워야 됩니다. 그들과 당당하게 싸울 정당은 바로 우리 공화당밖에 없습니다. 우리 공화당에게 큰 짐이 지어졌지만 우리는 피하지 않겠습니다. 이번 총선의 돌풍을 통해서 국회에 진출하고 교섭단체를 만들어서 국회 안에서 체제전쟁, 역사전쟁을 당당하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1번이나 2번만 찍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1번이 싫어서 2번 찍고 2번은 절대 안 되니 1번 찍었더니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체제가 무너지는 비겁한 정치인들만 판을 치는 야합 정치, 밀실 정치, 그러한 정치인들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좌파 독재의 소나기에서 망해가고 있지만 그들과 당당하게 싸우는 정치인은 없었습니다. 체제가 무너지면은 국민들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좌파 독재 정권과 싸우라. 그런데 그 어느 정치인도 그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민초들이 만든 우리 공화당만이 그 길을 3년간 갔습니다.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경제가 파탄나고 국민들은 고통 속에서 이렇게 힘들게 고생하고 있습니다. 20대 국회가 무엇을 했습니까? 왼쪽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는 20대 국회를 돌이켜봐야 합니다. 과연 20대 국회가 무엇을 했습니까? 체제가 무너지고 역사가 뒤바뀌고 역대 국회 중에서 가장 비겁하고 비열하고 용기 없고 투쟁하지 못하는 20대 국회는 이제 역사의 길로 사라져야 됩니다. 국민의 마음은 싸우라는 겁니다. 포용의 정치, 타협의 정치는 체제가 굳건하게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체제가 무너지고 죄 없는 사람들이 감옥 가고 죄 없는 사람들이 자살의 길로 몰리고 있는데도 저항하는 정치인은 우리 공화당과 조은진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정치를 했습니까?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정치했습니까? 최소한도로 국회의원 정도 되면은 목숨 걸고 나라를 위해 일하는 그러한 정치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은 해도 너무하고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할 거대 야당은 비겁하게 숨다가 힘 한 번 제대로 못 서고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바꿔야 합니다. 바꾸지 않으면 21대 국회 또한 체제를 팔아먹고 역사를 뒤바꾸는 오욕의 국회가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정치인다운 정치인을 좀 뽑아주십시오. 이번에는 반드시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정치인들을 뽑아주십시오. 이번에는 반드시 자기 자신이 아니라 국민의 편에 서서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정치인들을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손으로 돈을 벌어서 세금 한번 내보지 않는, 국민의 세금으로만 생색내며 민생을 파탄내고도 국민 탓만하는 무능하고 위선적인 좌파 독재 정권, 그 정치인을 심판하셔야 됩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직접 나서 목숨 걸고 싸워보지 않은 나약한 껍데기 보수 정치인들과 다른 정치인들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기득권을 누리다 국회의원까지 한번 해보겠다며 과욕과 오만에 젖어 권력을 탐하는 정치인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 공화당은 국민들께 말씀드립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민초들에 의해 만들어진 정당, 민초들에 의해 자립한 정당, 이제 자강의 길로 갑니다. 우리 공화당이 정당 선거사상 처음으로 정당 펀드를 열었습니다. 이미 5억이 넘어서고 수백 명의 국민들이 펀드에 만 원부터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민초들의 혁명입니다. 선거 보조금 받아서 선거를 치르는 정당이 아니라 국민의 선금으로, 국민의 펀드로 선거를 치르는 정당, 그것이 유일한 민초정당 우리 공화당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은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도 펀드에 수십 명 국민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70년 정당사에 처음 있는 일들입니다. 지금까지 유명 정치인들이 했던 펀드가 정당이 처음으로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은 다르다는 겁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맞서서 진실과 정의를 바로 세우고 자유민주주의를 구출하기 위해 온몸으로 투쟁한 우리 공화당은 국민의 생각과 같이 국민의 편에 서서 정치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번 겨울에 투쟁을 이끌었던 저 조원진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비례대표를 제일 먼저 포기한 사람입니다. 당당하게 우리 공화당의 이름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고자 합니다. 우리 공화당답게 선거에 임하겠습니다. 하나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내가 억울하고 어려울 때 자신의 일같이 나를 위해 대신 나서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겠습니까? 그 사람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과 정당은 어디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공화당은 정의로운 정치인이 되기 위해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좌파 독재와 불의에 맞서서 국민 저항에 몸을 던졌습니다. 용기 없는 껍데기 보수 정당과 정치인들과 싸웠습니다. 국민 여러분,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의 곁에 있어줄 정당, 그것이 바로 우리 공화당입니다. 극심한 감염 재앙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나는 위대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우리 공화당이 목숨 걸고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번의 겨울 국민 여러분은 우리 공화당의 정의로운 투쟁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절대 국민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믿음과
지지에 감사하고 존경을 표해왔습니다. 거짓과 싸우고 진실을 외쳤습니다. 불의의 세력과 싸우고 정의가 반드시 이긴다고 국민들께 자신감을 드렸습니다. 지역 주민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신 싸울 정치인과 정당은 우리 자식들이 살아갈 세상을 위해, 거짓과 불의에 맞서 싸울 정치인과 정당은 바로 기호 7번 우리 공화당입니다.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정당, 그 정당의 위대함을 느끼고 스스로 젊은 인재들이 선거에 임하는 그러한 정당, 그 정당이 바로 우리 공화당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확실하게 지켜나갈 그러한 정당, 그것이 바로 우리 공화당입니다. 우리 공화당과 함께해 주십시오. 기호 7번 우리 공화당이 망해가는 대한민국을 지키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우리 공화당이 자유우파 결집을 제안했지만 미래통합당은 거부하고 태극기 정신까지 모독했습니다. 20일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는 인내하고 황교안 대표와 미래통합당의 연대나 연합이나 통합을 조건 없이 하자고 했습니다. 오늘까지 전화 한 통화 없습니다. 보수 분열의 책임은 바로 황교안 대표와 미래통합당이었습니다. 우리는 비례대표 15명과 지역대표 42명이 출정을 했습니다. 당당하게 싸울 겁니다. 껍데기 보수 분열 세력을 정말 심판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그 심판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유우파의 결집은 필수였습니다. 그런데 중도 좌파의 자유우파의 가치를 버린 미래통합당은 이제 보수 자유우파의 정당이 아닙니다. 우리 공화당이 바로 보수 대통합을 이루겠습니다. 이번 총선 이후에 보수 대통합에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자유파 국민이 어차피 가두리식으로 미래통합당을 찍어줄 것이라는 그 자만과 독선에 빠져있는 미래통합당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미래통합당이 자유우파 통합의 분열 세력입니다. 거대 정당의 당략이 자유우파의 결집을 원천 차단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살신성인의 정신조차도 발로 차버린 미래통합당은 이제 보수 정당이 아닙니다. 보수의 정당은 보수의 가치를 지켜야 되고, 보수의 가치를 버린 보수 정당은 껍데기 가짜 보수 정당입니다. 기호 7번 우리 공화당 후보를 선택하면 자유우파 통합이 실현됩니다. 미래통합당 혼자서는 문재인 좌파 독재정권과 그 독재정권과 함께하는 좌파 정당에 맞서서 대한민국을 바로 잡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 공화당의 생각입니다. 총선 이후에 반드시 보수 대통합의 선두에 우리 공화당이 나서겠습니다. 저 조원진이 그 보수 통합당의 대표로 도전을 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수파의 가치를 제외한 모든 부분을 바꾸는 혁신을 개혁을 주도해 가겠습니다.
20대 국회에서 좌파 정당들이 야합해서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비롯한 법안과 예산을 마음대로 주무르는 의회 폭거를 했습니다. 체제는 대통령 중심제인데 국회만 내각제를 도입한 괴물 정치 형태가 바로 4+1 폭거입니다. 이 폭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물에 무너져버린 미래통합당은 이제 자유우파 국민의 뜻을 대신할 정당이 아닙니다. 혼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 공화당과 자유우파 국민을 버린 미래통합당은 가짜 보수 정당에 불과합니다. 좌파 정당으로 가득한 좌파연합 국회에서 우리 공화당이 미래통합당과 함께 진정한 자유우파 결집의 힘을 보여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 오만과 독선에 빠졌습니다. 저 조원진은 20대 국회에서 14일의 단식과 36일의 천막 생활을 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는 200일 동안 천막을 두르고 좌파 독재 정권과 싸웠습니다. 여러분이 상상 못하는 자생자립 자강의 정당이 생긴 겁니다. 좌파들한테만 있었던 그 민초 서민의 정당이 생긴 겁니다. 이제 그 정당이 국회로 들어올 겁니다. 국민들의 진정한 선택을 바라겠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실질적인 자유우파 결집을 성공시키고 국회에서 우파 정당의 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당당하게 국회에서 체제 역사 전쟁을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공화당의 선택은 국민들이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공화당은 겸손하게 국민의 선택을 기다리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오로지 대한민국만을 위해서 우리 공화당은 동지들 뿐만 아니라 모든 후보와 함께 국민 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은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4월 15일이 우리 공화당의 선거혁명의 성공의 날이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년 3월 29일 우리 공화당 대표 조원진 드립니다. 어제 우리 출정식을 가지고 선대위 임명장도 다 했습니다. 눈물겨운 것은 우리 동지들과 자유우파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정당 펀드에 가입해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목표액을 30억 목표액을 잡았는데 지금 5분의 1 달성이 거의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정당 역사상 오늘 제가 정론관에서 브리핑했듯이 정당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민초의 정당의 힘을 이제 보여줘야 됩니다. 제가 오늘 아침 일찍부터 제 지역에 많은 인사들하고 전화 통화를 하고 여러 가지 같은 교감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지역에서 당당하게 살아 돌아올 겁니다. 우리 공화당 42분의 후보자들과 15분의 비례대표 후보자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소중하고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분들에게 자유우파 국민 여러분, 또 외국 국민 여러분, 우리 동지 여러분, 해외에 계시는 해외 동포 여러분, 힘을 주십시오. 우리 공화당이 무너지면은 자유우파
체제 전쟁을 할 수 있는 정당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구출을 얘기하는 정당조차도 없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반드시 목표치를 이룩해서 당당하게 좌파 독재와 싸우고 껍데기 보수 세력들과 싸울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제 대구로 완전히 내려가서 선거 이후에 뵈야 될 것 같습니다. 다들 힘내시고 우리 공화당 후보들과 함께 역사 체제 전쟁, 태극기 녹색 혁명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